제가 어저께 그 저 12번 출구에 갔는데 왜 거기 늘 앉아 계시는 아버님이 계시는데 옆에 짐이 잔뜩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가 오늘 많이 쏟아지는데 아버님한테 짐이 젖지 않겠냐고 괜찮냐고 그랬더니 텐트가 있다 그러시는데 텐트가 아니라 비닐을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닐을 추고 거기 있으면 된다고 수염도 엄청나게 많이 기르셨고 그러시는데 여기 왜 그러냐면은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지하에 혹시 비가 오니까 지하에 내려가 계시죠? 그러니까 지하에 내려가면은 쫓아낸대요. 근데 어저께 우리가 그 지하에 가다가 사역을 끝나고 내려가다가 그 예전에 그 책을 펴놓고 계시던 아버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아버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 아버님은 뭐 머리도 감으셨는지 머리가 쿵북 졌고 근데 그 아버님은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시니까 용무원들이 나가라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서 그냥 그 12번 출구 거기 솔직히 있으면 비 다 맞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비닐을 추고 계시는가 봐요. 비가 오면. 그래서 옆에 무슨 비닐이 접어놓은 거랑 해가지고 이것저것 계시더라고요. 근데 항시 12번 출구 가면 그 아버님 계시는데 거기도 안 떠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하긴 뭐 서울역에 그 근처에 뭐 주는 데가 많긴 많은데 그 아버님은 그런 데도 안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러니까 수염 좀 깎고 조금 했으면은 좀 깔끔해 보이실 텐데 좀 수염도 그러니까 이게 수염이 옆으로 틀어졌어요.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마스크가 진짜 그리고 거기서 처음 보는 분을 만났는데 내가 모르고 이제 아버님이라고 저희는 호칭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님 이제 그 수염 기른 아버님이랑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고 왔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버님 그러면서 내가 그랬더니 나는 아버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모자를 벗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딱 봤는데 그분이 수염이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분은 그리고 그런데 머리도 약간 허해요. 근데 그래도 아버님이라는 소리가 조금 내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아버님이라는 소리가 조금 듣기 싫으신가 봐. 그냥 나보다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해서 아저씨는 좀 그렇고 형제님이라고 부르겠다니까 교인들은 다 형제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호칭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한테 간식을 그러니까 처음 받아보신 것 같아요. 용산역에도 뒤편에 사람들이 있는데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노숙자분들이 많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화요일날 글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때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다고 여기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근데 옷이 잠바를 입었는데 솜이 안 삐져나왔어요. 근데 구멍이 퍽퍽퍽 막 잠바에 난 거를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면서 간식이 하나가 남아가지고 그 아버님한테 하나 더 드리려고 그랬더니 금방 어디를 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참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좀 젊어 보이세요. 진짜 수염만 깎으면은 엄청 젊으시겠더라고요. 나이도 50도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동안인지 몰라도 하여튼 근데 머리가 호해요. 머리가 호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만난 거예요? 그 12번 출구 앞에서요. 어디 서울요? 네, 서울역 그 공원이요. 근데 우리도 처음 봤고 그분도 우리를 처음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시죠. 참 좋으신 분인데 나중에 만나면은 좀 오늘 그때는 어저께는 처음 만나가지고 근데 대화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어제 그 충정타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1년여 만에 아버지 한 분을 다시 만났어요. 아마 우리 사역 형제님들 다 아실 거예요. 서강 형님부터 시작해서 다 아실 텐데 김일봉 아버님이라고 서린공원에 자주 계시는 분인데 그분을 충정타워에서 만났는데 어제 뵈니까 참 건강한 모습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고 그래서 어디서 지내냐고 여쭤보시니까 고시원에서 지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됐다 아버님 잘 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재남형님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캔커피를 하나 이렇게 사서 다 드렸는데 한편에는 아버님 얼굴이 좀 이렇게 고민이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 여쭤봤는데 고시원에 계신 지가 이제 2달, 그 구세군에서 지원해 주신 지가 2달인데 2달이 다 되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일주일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다시 거리로 나와야 거리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시 시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구세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고려는 드렸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참 인자하시면서 원하신 그런 모습을 항상 사역 나갈 때보다 뵀었는데 어제도 그런 모습이셨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걸로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아팠는데 참 그렇게 기분 좋은 만남을 갖고 내려왔는데 아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한 분의 아버님을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재남 형님께서 간식을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 좀 해드릴까요? 했더니 못생겼다고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다 저만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재남형도 못생겼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나왔었는데 참 그 두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좀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약간 좀 이렇게 가볍게 하려고 했던 말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이 3일 동안 사역하면서 제 자신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사역하는 게 진짜 맞는 것인가? 근데 아직 답은 내리지를 못했는데 가끔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저희가 지금 이름이 바뀐 지가 저희가 노숙자라고 그래서 노숙자에서 거리에 계신 분들로 바뀌고 쪽방을 좁은 방이라고 그러고 뭐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바꾼 지가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우리 사역자들이 또 안 바뀌는데 과연 그 안 바뀐 사역자들이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저 스스로도 안 바뀌었는데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진심으로 그분들한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성을 좀 하게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을 만났는데 음식 갖다 드리고 또 양발 갖다 드렸지만은 근데 다가가는 순간에서 그 젊은 사람은 왠지는 거부감이 느끼더라고. 우리 다가가는 것이 방비하더라고.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저희 옛날 생각이 더 나고 하니까 참 가슴 아프더라고. 이 현실에서 내 개인적으로도 그분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 자신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하면 너도 무능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왔냐고. 제가 스스로 한탄을 하고 또 제 자신을 미워하고 있고. 근데 과연 우리 그분들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도와주는 것이 목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분이 뭐가 원하는지 답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일기장에서 지금 약간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제가 방에 계실 때 인호가 핸드폰 갖다 주니까 목사님의 전화 받을 순간에서 저는 한편은 기쁜 기색도 있지만 또 한편은 걱정이 돼요. 그 상황에서 알리게 되면은 어차피는 제가 한번 부딪혀야 되는 환경이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기껏 해봐야 나한테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 저 개인적으로 자시면서 내가 뭘 바라보고 내가 뭘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것이 이미 제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어저께는 전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하여튼 고민이 연속이에요.
한편은 기쁘고 한편은 또 슬프고 한편에 또 걱정이 되고 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내가 스스로가 또 부딪혀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버님 말을 좀 더 보태려면 목사님 전화 왔을 때 아버님 그 촬영했잖아요. 그걸 보고 아시는 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좀 부탁드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연락받은 그 마음 심정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 촬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해서 거기까지 볼 사람 있다고는 생각 전혀 안 해봤어요. 저는 또 제 친구들이나 제가 아는 분들에서 거기서 관심 가진 분이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 없이 그거 했는데 막상 이 현실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저는 걱정이 앞서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저의 현재의 심정이고 기쁘면서도 슬프고도 걱정이. 그 한마디지만 토탈 패신이죠. 여러 가지 문제 동시에 생겨버리니까. 근데 거기서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또 많아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화요일날 망산역에서 가방 주문한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분은 가방을 드리는 거는 지금 자기는 가방 가져올지 몰랐다 하면서 이렇게 가방을 드리는 거네 막 기뻐가지고 뭐니 저한테 거기 따라 절을 하더라고.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상황도 집사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래가 대화도 많이 해보고 그랬습니다.